제가 먹는 레몬즙을 준비했거든요. 저는 보통 자기 전후에 하루 2포를 먹긴 하는데 지금 목마르니까 같이 드셔도 너무 좋을 좋아요. 것 같은데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큼한데요? 뭐야? 시원해. 이거 뭐라 그러지? 청량감이 아주 좋네요. 네. 저도 가끔 레몬 주스 같은 걸 먹긴 하는데 이건 주스가 아니라 즙이라서 그런지 제가 먹는 주스보다 좀 더 부드럽고 그 입에 막 걸리는 감칠맛 있잖아요. 그 감칠맛이라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뭔가 다른 걸 느끼셨다면 인선 씨 미각이 굉장히 정확한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함께 맛본 게 그냥 레몬이 아니라요. 예. 일정한 기후로 감칠맛이 좋은 스페인산, 거기에 또 하나 통 레몬이기 때문이에요. 오. 통 레몬이면은 껍질까지 통으로 다 들어간 건가요, 선생님? 네, 맞아요. 오. 그 이유가 껍질에 레몬의 영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인데요. 과육에는 독소와 노폐물 배출을 돕는 구연산과 비타민 C가 들어있고요. 레몬의 겉껍질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플라보노이드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몬의 속껍질에는 혈관을 강화하는 펙틴이 풍부하고 레몬 C에도 역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데요. 그래서 레몬은 과육만 먹을 때보다 통으로 먹을 때 건강에 더 도움이 되는 거죠. 네. 이때 중요한 건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는 건데 농약이라든지 몸에 해로운 성분이 묻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껍질부터 씨까지 레몬의 영양을 온전히 섭취하기 위해서는 바로 유기농이라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레몬즙을 드실 때 꼭 체크를 하셔야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수확하고 바로 착즙했냐 바로 그겁니다. 그 말씀은 따자마자 바로 가공했느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죠. 이 레몬은 사실 유통기한이 아주 짧습니다. 네, 어느 정도냐 하면 수확 직후부터 산패가 급속도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보통 원산지부터 가공하는 곳까지 이제 과정이 길잖아요. 네. 결국은 수확하고 이동하고 가공하고 이 과정에서 영양소 파괴가 일어나면서 품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거죠. 때문에 이 레몬즙은 수확 후 24시간 이내에 착즙한 원료인지 그리고 또 유기농 원료로 이 레몬의 과육이나 씨앗, 껍질까지 이렇게 통으로 착즙하는 공정인지를 확인하고 드시는 게 더 건강에 좋겠죠. 네, 제가 여기에서 체크하면 좋은 포인트를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중에 보면 레몬 농축액이니 레몬순이 뭐 레몬즙이니 정말 다양한 레몬 제품들이 많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다 똑같다고 생각하고 아무거나 고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렇게 먹다가 오히려 건강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예. 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주변에 있던 것들 막 떠올렸는데 네, 과일 농축액은 높은 열로 수분을 날려서 만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과일의 풍미가 줄어들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설탕 같은 감미료를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레몬 농축액을 먹으면 오히려 칼로리와 당 함량이 높아서 만성염증을 가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탕으로 절인 농축액 대신 순수 레몬으로 만든 레몬즙을 드시는 게 좋은데요. 문제는 레몬즙이라고 해서 순수 레몬만으로 만든 게 아니라 물과 함께 레몬을 짜내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똑같이 200g을 먹어도 순수하게 레몬만으로 200g을 먹을 때보다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레몬즙을 고르실 때는 설탕과 물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 통 레몬을 짜낸 레몬즙인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최수민 선배님의 건강 비결인 레몬즙을 파헤쳐볼 시간인데요. 저희가 우리 최수민 선배님처럼 100%통 레몬즙을 먹으면 오늘의 주제인 만성염증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레몬즙을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염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가 이제 먼저 눈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예, 여기 만성염증을 가득 찬 몸 곰돌이가 있습니다. 오, 아, 이 친구 시커멓네요. 오늘 내일 하네요. 네. 여기에 최수민 선생님께서 드시는 실제 레몬즙을 넣어보겠습니다. 네. 그랬더니 저렇게 바로 바뀌어? 예, 보시는 것처럼 염증이 사라지는데 도움을 줬습니다. 와.
그뿐만 아니라 통 레몬즙을 먹으면 비타민 C, 폴리페놀, 히스피리딘, 플라보노이드 등 다양한 항산화 항염 성분을 섭취할 수가 있게 되고요. 실제 레몬 주스를 세포에 처리했을 때 염증성 사이토카인은 감소하게 되고 항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발현은 증가했다는 보고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몸속 만성염증이 줄어들면 건강에도 정말 더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네네, 맞습니다. 이제 레몬즙이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이렇게 줄여주면 만성염증으로 망가진 신체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주는데요. 실제로 이제 장벽이 손상돼 십이지장에 염증이 생긴 쥐에게 레몬 오일을 먹게 해봤거든요. 자, 그랬더니 레몬이 항산화와 항염증에 도움을 줘서 십이지장의 염증을 줄이고 장벽의 손상도 개선시켰다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레몬즙이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핵심 원인인 독소로부터 우리 신체를 이렇게 보호하는 데도 도움을 줬다는 거예요. 독소라는 그 이름부터 짜증나가지고 멀리하고 싶은데 레몬즙이 이 독소를 없애준다면 대박이네요. 대박이야. 네, 맞습니다. 자, 술 많이 먹으면 간이 망가지는 이유. 역시 술 먹었을 때 생기는 독소가 간에 쌓이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런데 레몬에는 이런 독소를 제거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속에 쌓인 독소도 우리 찌들 때처럼 벗겨내서 밖으로 이제 배출시키는 거죠. 실제 알코올로 인해서 간이 손상된 쥐에게 알코올과 레몬즙을 함께 섭취시켰더니 간세포 손상이 억제가 되고 간세포가 재생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몸속에 독소를 쌓는 게 술뿐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소위 환경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독소도 있는데 뭐 플라스틱, 비닐 같은 데서 발생하는 독소도 우리 몸에 들어오면 간이 딱딱해지는 간 섬유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게 있어요? 네, 사진을 보시면 하늘색으로 뭔가가 보이시죠? 뭐죠? 네, 이게 바로 독소로 인해서 괴사한 쥐의 간세포예요. 안세포가 저렇게 괴사해버린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이때 레몬즙을 투여해봤더니 간세포 손상이 억제되고 간세포가 다시 재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뿐이 아니라 독소가 쌓이면 위험한 장기 중에 하나가 또 바로 신장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레몬즙을 꾸준히 챙겨 먹으면 신장의 독소를 제거해서 신장 결석 발생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요. 네, 또 한 동물 실험에서는 신장에 칼슘이 축적된 쥐에게 독성 물질과 함께 레몬즙을 섭취시켜 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신장의 칼슘 침착이 억제되면서 결석 예방에도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우리 최수민 선생님은 레몬즙을 선택하시고 드시면서 좀 도움받으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전에는 손발이 계속 저릿저릿하고 피가 잘 안 통하는 느낌이었거든요. 특히 저는 뇌경색까지 왔었으니까 이렇게 혈액 순환이 안 되면은 걱정이 많이 됐는데 근데 레몬즙을 꾸준히 챙기면서 이런 감각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혈액 순환이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도 그래요. 안태현 선생님, 그러면 정말 레몬즙이 혈행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가요? 네, 이제 도움을 줍니다. 만성염증을 개선해 주기 때문에 또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레몬즙이 혈관 건강을 돕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네. 바로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모세혈관. 혈관. 너무 좋다. 자, 여기 얇아진 모세혈관이 있어요. 여기에 레몬즙을 공급을 했더니 오, 야. 오? 오, 빵빵해요. 저렇게 와, 부풀어요? 막 부풀어 올라요. 막 통통해졌어요. 자, 이처럼 레몬이 모세혈관을 강화하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레몬 안에 일명 플라보노이드라고 알려진 비타민 P가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타민 P가 비타민 C의 보조 역할을 해서 모세혈관의 손상을 막고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죠. 네, 그뿐만 아니라 레몬 속 구연산은 혈관 속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고 칼륨은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고요. 레몬 껍질에 든 팩틴 역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서 혈관을 강화시킵니다. 실제로 8주간 마늘이 들어간 레몬수를 섭취한 고지혈증 환자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되었다고 하고요. 고지방 식이를 한 동물에게 레몬 폴리페놀을 섭취하게 하고 12주 후 확인을 했더니 혈청 인슐린,
포도당, 렙틴 수치가 개선되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